오늘 우리 낮에 완전히 디스코 팡팡 증시가 펼쳐졌는데요. 그거 아시죠? 그 디스코 팡팡 월미도 가면은 진짜 완전히 거기 탄 사람 한 명 한 명 정말 다 무슨 후라이팬 위에 소금 마냥 막 이리 튀고 저리 튀고, 그리고 아무리 이제 자리 잡고 딱 버티고 있는 사람도 그냥 다리가 그냥 태극기처럼 막 나부끼는 바로 그 놀이기구. 그게 바로 디스코 팡팡인데요. 오늘 우리 K 증시 상황이 딱 그랬습니다. 일단 이 디스코 팡팡의 DJ 겸 운전자가 잠깐 여친하고 통화한다고 자리 비운 사이에 그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막 난리가 났던 건데, 여기서 이 디스코 팡팡 DJ가 바로 월가 메이저 기관들입니다. 미국은 크리스마스 대체 휴일로 월요일장이 이제 휴장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입장에서는 낮에 미국 선물 지수도 다 멈춰 있고 장중에 진짜 의지할 지표가 하나 없었고요. 거기다가 이틀 연속으로 우리 화요일 새벽에도 이제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사실상 지난 주말 그대로 멈춰 있을 거기 때문에 내일 상황을 또 오늘 미리 예측해가지고 오늘 마감 전에 미리 포지션 잡고 이런 것도 사실상 불가능한 하루였죠. 그 디스코 팡팡 안에 있는 상황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은 여기에 이제 배당파, 양도세파, 그리고 산타랠리파, 또 그리고 항상 눈치 보면서 여기 그 죽돌이 바로 단타파, 그리고 다음에 연말 윈도 드레싱 노리는 연기금파, 이렇게 한 대여섯 개 조직이 그 디스코 팡팡 안에 한데 뭉쳐가지고 막 난리가 난 상황이었는데, 먼저 배당파. 이분들은 이제 내일이 배당 기준일이기 때문에 그날 기준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배당을 주니까, 뭐 기왕 들어갔다 나오려면 그래도 다만 얼마라도 최대한 싸게 들어가야 27일 배당 기준일 지나고 28일 배당락일에 다시 그때 배당 노리고 들어갔던 사람들 일시에 빠져나오면서 주가 급락하는 그때 최대한 이제 손해를 줄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할 거잖아요. 그리고 또 양도세파는 이번 주에 양도세 기준일도 같이 들어있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주식을 팔아야 되는 사람들도 역시 뭐 팔았다가 다시 살려고 해도 최대한 조용할 때 팔아야 조금이라도 제값받고 나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다음 날이든 뭐 내년 초든 다시 살 때 뭐 거래세라도 뽑으려면은 주가가 조금 내려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러다가 만약에 오늘 주가가 평생 제일 싼 주가 뭐 이렇게 그 내가 노리는 종목이 다시 안 내려오면은 이제 괜히 주식만 뺏기고 닭 줬던 개 지붕 쳐다보는 그런 세월을 보내야 될 수도 있으니까 이분들도 역시 눈치 싸움이 장난 아닌 거죠. 거기다 이제 증시 이론에서 공식 산타랠리라고 규정하는 기간이 크리스마스 바로 다음 거래일, 그러니까 바로 오늘부터 새해 첫 세거래일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첫날에 들어가면은 중간에 떨어질 때 물 타면서 대응을 하면 되지만, 첫날 놓치면은 다음 날부터 계속 만약에 올라갈 경우에 주가를 보면서 두고두고 이게 배 아플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들도 또 이제 앞에 양도세파, 배당파, 단타파, 연기금파 이런 조직원들이랑 마구 뒤엉키면서 진짜 디스코 팡팡 미친 듯이 잡아돌릴 때 같은 그런 아수라장이 오늘 월요일장에 펼쳐졌고요. 그래도 마지막은 해피엔딩으로 양대지수 모두 상승 마감에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이건 우리뿐만이 아니라 미국도 이제 연말 절세 목적으로 그 증시에서 자금 유출이 시작됐다는데, 블룸버그 통신의 자료에 따르면은 지난주에만 4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총 58조 원 정도의 펀드 환매가 일어났대요. 대신에 이제 개인 투자자들, 전업 투자자들은 보유 현금을 지난 러우 전쟁 발발 직후 당시 수준으로 가장 많이 줄이면서 이런 기관 매물을 저가 매수로 대응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정반대의 상황인 게, 개인들의 이런 꼬이고 엉킨 수급을 대체로 이제 국내 연기금들이 받아주면서 지금 수급을 풀어주고, 또 산타랠리를 다 같이 좀 행복하게 맞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이죠. 다음 오늘 우리 증시 오후장의 상승 동력으로 또 작용을 했던 게 바로 중국 증시였었는데, 일단 오늘 홍콩도 크리스마스 대체 휴일로 휴장이고요. 심지어 홍콩하고 영국은 내일까지. 야, 정말 부럽습니다. 그 와중에 오늘 상해 지수가 모처럼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럼 중국에서 지금 의료 시스템 과부하 걸리고 곧 마비가 될 일을 걱정해야 될 정도로 그 심상치 않은 코로나 확산이 갑자기 무슨 확실한 치료제라도 나와가지고 코로나 걸린 사람들이 오늘 갑자기 막 열이 뚝뚝 떨어지고 뭐 그냥 난닝구만 입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일상생활을 복귀를 하기 시작했냐, 그런 게 전혀 아니고요. 사실 지난 주말에만 해도 중국에서 코로나 비롯해가지고 각종 감기 환자들이 막 급증한다고 그러면서 뭐 감기약, 병원 병실, 그리고 심지어 화장터조차도 지금 안 모자란 게 없다고 막 진짜 난리 개난리 쳤었는데, 그래서 이제 시진핑이 그 시위대들 불만 잠재우려고 괜히 제로 코로나 풀어줬다가 이거 정말 정식으로 리오프닝 하기도 전에
중국 14억 인구가 한꺼번에 확진자 되고 다 알아눕는 거 아니냐. 이런 그 우려가 막 팽배했었는데 오늘은 갑자기 또 이렇게 상해 지수가 급등을 하면서 투심이 만면에 화색을 띠고 이렇게 진짜 안면이 바뀌어버린 이유가 뭐였냐면은 갑자기 중국 관영 언론들이 일제히 이제 막 목소리를 내면서 차라리 이렇게 한번 진통을 겪어가는 게 오히려 중국 경제에는 그래도 침체보다는 낫지 않겠냐. 이런 해석들이 막 쏟아져 나왔어요. 그래서 중국 주식시장이 여기에 긍정적으로 반응을 한 것입니다. 그 배경에는 그 중국의 위생건강위원회 있죠. 우리로 치면 질병관리본부 질본. 여기서 오늘 발표하기를 우리는 더 이상 일일 코로나 확진자 수를 발표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는 발표를 안 하겠다고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궁금해하지도 말아라. 그냥 깜깜이로 그렇게 지내다가 언젠가 보면은 다 걸리든지 다 낫든지 하여튼 무조건 상태는 좋아져 있을 것이다. 이런 거의 도박과도 같은 그런 해법을 국가가 제시를 한 거죠. 이걸 시장에서 화답했다고. 그 중간에서 이걸 선동한 게 중국 관영 언론들이었다고. 참. 이럴 거면 왜 그렇게 올해 내내 제로 코로나 한다고 그 난리를 쳤는지. 하여간 중국은 모든 정부 정책이 다 결국 공산당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는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서 이 일련의 과정을 잘 정리를 해주던데 보니까 지난 11월 말에 갑자기 봉쇄를 완화한 중국에서 처음에는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증시를 주도하다가 곧바로 12월 들어서자마자 감염자 수가 급증하면서 차이나 원 이런 뭐 외국인 자금 탈출에 또 진통을 겪었다가 그 뒤로는 다시 중국 내년 GDP 그 전망을 중국 당국에서 상향을 하면서 이 제로 코로나 포기를 또 환영한다고 했다가 또 지난주에는 다시 이 확진자가 경제에 대한 우려로 이어졌었다고 그러다가 이번에는 다시 리오프닝으로 인한 경제활동 증가를 기대하는 요딴 반응이 다시 오늘은 시장 참여자들의 투자 심리를 자극했다고. 근데 이게 정말 제대로 된 통제국가의 그런 그 시장 심리 조종이 아닌가. 사실 중국 내에 아직도 그 상황은 심각하게 좀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는 우려가 큰데 그냥 뭐 중국 당국이 어느 날은 코로나로 죽은 사람 보고 울라면 울고 또 어떤 날은 다 나은 사람이 이제 코로나 공포에서 벗어났다고 막 좋아하는 거 보면서 야 오늘 같은 날은 또 웃어라 그러면 또 웃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럼 중국 경제에 대한 진단은 서방 쪽 기관들의 자료를 제가 참고를 하겠는데요. 일단 골드만삭스는 중국 당국의 저런 전략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합격점을 줬습니다. 이번에 중국이 일단 정면 돌파로 제로 코로나를 점차 포기하기로 한 조치에 대해서 내년 중국 GDP 성장 전망치를 기존 4.5%에서 이번에 5.2%로 대폭 상향했다고 밝혔고요. 모간 스탠리도 역시 중국 정부의 저런 코로나 맞다이 정책을 환영한다는 의미로 내년 중국 GDP 전망을 기존 5.0에서 오늘은 5.4%로 역시 업그레이드를 해줬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각에서는 중국의 저런 확진자 급증 사태가 만약에 조기에 반짝했다가 곧 집단 면역으로 가면서 그렇게 이제 중국 당국이 원하는 대로 해피한 시나리오로 가는 게 아니라 이게 갑자기 조기에 반짝하고 튀어올랐다가 금방 안 잡히고 내년 봄 그러니까 3월 이후까지 쭉 이어지게 되면은 이제 중국 내수 소비는 물론이고 다시 글로벌 공급망에 차질을 주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그런 우려도 지금 현재 혼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에 대해서는 대체로 내년 1월 말 그러니까 중국의 춘절 연휴 이후의 확산 추세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선은 판단을 좀 유보하는 게 좋겠다. 이런 목소리가 높습니다. 참 어쩌라는 건지.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여기 또 복잡한 계산이 깔릴 수밖에 없는 게요. 지금 뭐 중국에서 전 세계 타이레놀 하고 해열제 감기약 이런 거 다 싹쓸이하고 있다고 어제 내일 뉴스 미리 보기에서 전해드렸는데 이게 뭐 당장 증시에는 호재라고 하고 오늘 마침 관련주들 급등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제약사에서 만드는 해열 진통제에 들어가는 아세트아미노펜 원료가 거의 80%가 중국산이래. 그래서 만약에 중국이 지난번에 그 요소수하고 제설제 이런 것처럼 금수 조치 때리고 이거를 또 무기화 해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중국 통해서 못 구하게 되면은 국내 제약사들은 이번에는 우리나라 사람 먹을 감기약도 또 못 만들게 되는 거고 그럼 우리는 또 코로나 초창기 그때 백신 구걸하듯이 이번에는 감기약을 또 막 해외 제약사들한테 막 그 머리를 조아리면서 구해야 되는 그런 신세가 될 수 있다고요.
아니 실제로 우리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료의약품 등록 공고자료 보면은 우리나라에 등록된 아세트아미노펜 113건 중에서 중국에서 제조되는 원료가 90건이야. 그러니까 80% 진짜 넘는 거잖아요. 아 진짜 중국 독감 진짜 독같네. 런하 반갑습니다. 2022년의 마지막 주인 이번 주는 우리 K 증시나 뉴욕 증시나 똑같이 거래일은 4일. 그러니까 미국은 화수목금 열리고 우리는 월화수목 이렇게 됩니다. 월스트리트의 고액 연봉자들은 이미 장기 휴가를 떠난 사람들이 많은데 일단 이번 주에 화수목금 이 4일만 휴가를 내면은 지난 토요일 그 24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거의 열흘 동안 노니까 그렇게 이제 뉴욕 증시도 이번 주 거래량 부진에다가 그 대신 이제 산타랠리 요거 이제 남아있는 우리 마이너들끼리 정말 그 고사리 손으로라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시도가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오늘 외국계 증권사들은 쉬지 않고 우리 삼성전자에 대한 내년 전망과 투자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막 쏟아냈는데 우선 다이와 증권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기존의 매수 의견을 그대로 유지하고 목표가로 8만 원 제시했습니다. 다음 크레딧 스위스의 삼성전자 리포트는 조금 자세하게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우려와 기대 그리고 내년 삼성전자의 앞에 놓여있는 길흉화복이 이 내용이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먼저 삼성전자의 지병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항상 그 재벌집 막내 아들 거기 그 장손 그 진도준의 그 사촌형 바로 그런 존재가 이제 D램 메모리 반도체인데 하여튼 삼성전자의 지병이라고 할 수 있는 D램 분야에 대해서 이 크레딧 스위스 측에서는 다른 지금 경쟁사들이 재고 감축을 위해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을 추가 인하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라면서 삼성전자도 여기 맞춰가지고 메모리 반도체 순이익 전망치를 올해 5%, 내년 2023년에는 25%, 그리고 내후년 2024년 전망치는 19% 이렇게 각각 후려치겠다라고 크레딧 스위스가 선언을 했습니다. 대신 뭐 이런 능동적인 재고 정리가 보통 반도체 사이클에서 마지막 침체 단계와 일치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또 삼성전자는 그 중에서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유일하게 수익성이 방어가 되는 그런 D램 제조사로 남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다음 휴대폰은 뭐 판매가 여전히 부진해가지고 이번 4분기 출하량이 전분기 대비 5% 감소할 것으로 그렇게 내다보고 대신에 삼성전자가 이제 삼성전자 갤럭시를 비롯해가지고 다른 스마트폰에도 OLED 공급하잖아요. 그 OLED의 경우는 전체 물량은 늘어나겠지만 아이폰 14 이쪽은 중국의 이제 그 폭스콘 공장 생산 차질로 인해서 삼성전자가 애플에 공급하는 OLED 수익은 조금 약화될 것으로 본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레딧 스위스 측에서는 메모리 반도체 침체기가 내년 2분기에 바닥을 칠 것이라는 기존의 전망을 그대로 고수한다고 그러면서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기존 89,000원에서 이번에 86,000원으로 조금 소폭 하향을 하고 대신에 투자 의견은 아웃퍼폼 우리말로 시장 수익률 상회 이 기대감은 역시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만으로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매일 저녁 여러분들의 안방으로 제가 직접 배달해 드립니다. 자, 내일은 12월 27일 화요일. 일단 증시 일정, 경제 일정, 정부 일정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바로 배당 기준일입니다. 우리가 흔히 뭐 주식 투자를 뭐 배당 메리트 얘기 많이 하는데 이게 그 뭐 주식을 1년 내내 보유를 해야지 그 배당을 거기에 대한 보답으로 기업에서 주는 걸로 그렇게 아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고요. 그냥 배당 기준일, 그냥 그것도 장 마감하기 전에 단 1초 전에만 매수해서 보유를 해도 배당 기준일 내로만 주주로 잡히면은 다 똑같이 배당을 줍니다. 그럼 반대로 1년 내내 주주였던 사람도 배당 기준일 날 막판에 주식 팔아가지고 주주로 그날 인정이 안 되면은 배당 한 푼도 안 줍니다. 바로 이제 내일이 그날이라는 거고요. 앞에서 이 배당 기준일 관련된 전국 단타 자랑대회, 이거는 또 우리 대주주 양도세 기준 10억, 요 기준일이 28일로 하루 차이기 때문에 여기서 또 처절한 눈치 싸움이 예상이 됩니다. 다음 내일 우리 정부 일정은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2022년 마지막 국무회의를 개최하고요. 연말 특별 사면 명단을 확정합니다. 근데 저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MB는 지난번 그 박 전 대통령하고는 다르게
나오면은 뭔가 정치적 영향력을 정말 발휘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증시에서도 이 MB 테마주가 요즘 심상치가 않은데요. 지금 이번 정부에 보면은 MB 정부 당시 그 키맨들이 많이 포진해 있기도 하고요. 자, 다음 내일 산업부는 원자력 생태계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잡 테크페어를 개최합니다. 이번 정부에서 진짜 반도체 파운드리하고 설계 요쪽, 그리고 이 원전 기술 인력 요쪽만큼은 정말 물심양면으로 화끈하게 지원할 의사를 여러 번 나타냈었죠. 다음 내일 기재부는 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을 전격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거는 이제 요즘 겨울철에도 전력 사용 주의보 이런 거 이제 관련해 가지고 스마트 그리드, ESS 이쪽 테마가 증시에 직접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ESG 중에서 사회적 책임이나 지배구조 이런 거는 뭐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서만큼은 진짜 아직 좀 힘들지 않나. 이번에 진짜 허무한 뒷맛을 남긴 그 재벌집 막내 아들 드라마 그 내용만 봐도 아니 지금 뭐 수십 년째 우리나라에서 재벌들하고 대기업들이 한국 경제의 그런 이니셔티브를 전부 장악한 상황에서 과연 ESG가 이게 가당키나 한 명제인가 조금 회의감이 들죠. 근데 이거는 뭐 사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어디서도 마찬가지인 게 아니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임기가 있는 정치인하고 임기가 없는 그러니까 대대손손 자기들끼리 해먹고 있는 그런 패밀리 내지는 오너 일가랑 다다까이로 싸움을 붙으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임기가 없는 쪽이 이기죠. 항상 승부가 뻔했으니까요. 그래서 아예 그냥 이제는 처음부터 다투려고도 잘 하지 않고 그 탈무드에 나오는 그 문구대로 항상 친구를 가까이 하라. 그러나 적은 더 가까이 하라. 이 말이 딱 그런 뜻 아닌가요? 다음 내일 농식품부는 사료관리법 및 종자산업법 일부 개정 법률 공포 이걸 앞두고 있습니다. 종자, 씨앗, 비료 진짜 올 초만 해도 식량 안보니 뭐니 거기다가 러우 전쟁 테마로까지 이제 주목을 받았었는데 지금은 진짜 여기야말로 쭉정이 다 날아가고 걸러지고 지금 그렇게 된 상황이죠. 다음 내일 해수부는 해양수산 신산업시장 30조 원 기업 2,000개 육성 추진이라는 보도자료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평소에 입에 침이 마르도록 항상 선전하고 다니는 K시푸드의 미래. 그러니까 결국은 뭐 콜드체인, 스마트 항구, 친환경 선박 이런 테마로 연결이 되죠. 다음 내일 문체부가 방송 영상 콘텐츠 현장 방문 및 방송 영상 산업진흥 중장기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지금 열심히 준비 중입니다. 현장 방문 기업은 CJ E&M이고요. 당연히 증시에서는 한류 콘텐츠 관련주들이 주인공이겠죠. 이어서 내일 증시 일정은 NC소프트가 신작 게임 TL 프리뷰를 공개하고요. 또 요거는 아직 확정된 이슈는 아닌데 그 사우디 국부펀드 PIF 있죠. 여기랑 우리 네옴시티 관련사들이 비공개 미팅을 가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뭐 사우디 모래바람에 허와 실 요거를 완전히 그냥 도마 위에 놓고 회를 쳐버렸던데 그거 보면은 뭐 진짜 국간에서 인심난다는 그 속담이 우리나라 밖에서는 안 통하나 봐요. 아니 사우디가 그렇게 정말 중동 산유국 중에서 최대 부국인데 무슨 인심은커녕 인면수심의 약자로 그 인심인지 하여간 노동 착취하고 납품 단가 후려치기 이 갑질이 정말 장난이 아닌가 보더라고요. 또 그래서 저는 항상 그 탁상 행정만 하면서 갑질하는 공무원들이나 또 지들은 모든 걸 다 안다는 듯이 그런 선민의식 가지고 그냥 리포트 써갈기는 그런 기자들 믿지 않습니다. 자, 이제 2022년 증시도 딱 3세 판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내일의 내일 뉴스를 들고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